구름 위 높은 곳 한 사람이 홀로 날고 있습니다. 한계에 도전한 여성 아멜리아 에어하트입니다. 성우자이자 아이콘이었던 그녀. 그녀의 이야기는 대담한 꿈과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 모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을 향한 동경과 저 너머 세상을 향한 열망을 가졌던 여성, 그녀의 유산은 인간의 야망이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불가능을 꿈꾸는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는 이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멜리아는 모험심과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증이었죠. 이러한 열정이 그녀를 항공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당시는 남성들이 지배적인 분야였습니다. 아멜리아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행 수업을 받으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하늘은 그녀에게 무한한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매번의 비행은 순수한 자유를 그리는 부터치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종 기술을 빠르게 익히며 진정한 파일럿으로 거듭났습니다. 1897년 7월 24일 캔자스주 에치슨에서 아멜리아 메리 이어하트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모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탐험을 기다리는 거대하고 흥미로운 그림 같았습니다. 가족은 아멜리아의 호기심과 독립심을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곤충을 수집하고 나무에 오르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때는 1917년이었습니다.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아멜리아는 봉사의 길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아 부상병을 돌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삶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멜리아는 삶의 방향을 바꿀 광경을 목격합니다. 복엽기는 자유와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하늘을 정복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진 아멜리아는 비행 교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항공 분야에 깊이 빠져들었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셀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면의 열정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녀의 교과는 아니타 네타 스눅이었습니다. 스눅은 아멜리아의 타고난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네타의 지도 아래 아멜리아는 비행을 거듭할수록 실력이 발전했습니다. 아멜리아의 뛰어난 비행 실력은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계의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조지 퍼트넘은 아멜리아에게서 항공 산업을 홍보할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퍼트넘은 아멜리아에게 대서양을 횡단하는 첫 번째 여성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멜리아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동반자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1928년 6월 17일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조종사 윌머 스툴즈, 부조종사 루이 고던과 함께 뉴펀들랜드의 트레파시 항구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웨일스의 버리포트였습니다. 프렌시포는 온 국민의 희망과 꿈을 안고 날아올랐습니다. 대서양 횡단 비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강한 바람, 그리고 기계적 결함은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멜리아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종 실력은 수많은 시간 동안의 연습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승객으로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있었습니다. 비행 경험은 짜릿했지만 대서양을 직접 조종하여 건너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업적을 축하했습니다. 퍼레이드와 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인정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심사숙고 끝에 팀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대서양 단독 비행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항공 기술을 시험하는 대담하고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대한 소식은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라디오는 끊임없이 그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판단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에밀리아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눈앞의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비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계획했습니다. 경로부터 보급품까지 모든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항공기가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록히드 베가 5B였습니다. 록히드 베가 5B는 단발 단역기로 그 신뢰성과 성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험난한 여정을 위해 특별히 개조되었습니다. 대서양 횡단 비행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이 항공기를 빨간 작은 버스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항공기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별명 뒤에는 그녀의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는지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결연했는지, 얼마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는지 기억납니다. 그녀의 집중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꿈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기념비적인 업적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뉴펀들랜드의 하버 그레이스에서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녀는 하늘로 날아올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뒤로 남겼습니다. 용서 없는 물의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은 강한 맞바람, 얼어붙는 날씨, 기계적 문제 등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불굴의 혼처럼 타올랐습니다. 꿈을 향한 비행, 대서양을 정복한 여성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이제 세계 일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대담한 꿈은 그녀의 야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세상은 기대와 불안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해낼 수 있을까요? 아멜리아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심찬 여정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멜리아와 그녀의 팀은 지도를 연구하고 항로를 계획했습니다. 이 임무의 성공은 꼼꼼한 계획과 약간의 행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을 장착한 로키드 일렉트라 12는 긴 항속거리와 내구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실험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항공기에는 최신 항법 장비가 장착되었습니다. 1937년 6월 1일 에밀리아 에어하트와 프레드 누나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계 일주 비행이었습니다. 플라잉 랩은 에밀리아의 담대한 정신에 매료된 전 국민의 희망과 꿈을 안고 날아올랐습니다. 여정의 초기 단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에밀리아와 프레드는 미국을 가로질러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까지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서 그들의 여정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멜리아 에어하트와 프레드 누난의 여정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희망과 모험의 등불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피로와 기계적 문제와 싸웠지만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폭풍, 항법 오류, 항공기의 마모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이었습니다. 1937년 7월 2일 항공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날짜입니다. 그날은 전 세계가 숨죽이고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멜리아와 프레드는 하울랜드 섬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섬은 여정의 성공에 필수적인 연료 보급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고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찾기 위해 초를 다투었습니다. 전 세계는 그들의 도착 소식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왔고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며 서로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공식적인 수색은 16일 만에 중단되었지만 미스터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기계 고장, 항법 오류, 심지어 스파이와 비밀 신분에 대한 소문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어느 것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 실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책이 출판되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실수였을까요? 혹시 누군가의 계략이 숨겨져 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용감한 비행사들에게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렌 신문 헤드라인들은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을 알렸고 각 헤드라인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그녀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절망적인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광활한 태평양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력과 관습에 도전했던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수색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플라잉 랩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레스팅 플레이스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단순한 역사책 속 인물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와 결단력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항공 분야를 넘어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책을 읽는 젊은이들은 장벽을 허문 롤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포스터로 장식된 교실에서 학생들은 그녀의 용기와 끈기를 배우며 포부를 키웠습니다. 학교, 공항, 심지어 달의 분화구까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는 사람들이 그녀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책,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녀의 삶과 업적을 탐구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은 새로운 세대의 모험가들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고무시켰습니다.